그냥 네. 기재부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거든.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고가주택 기준 뒤죽박죽하다. 시장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지난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3,729만 원이었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억 708만 원. 즉, 2배 이상 올랐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가격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또는 어떤 세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규제들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자, 일단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총 4가지가 존재하는데요. 9억 원 기준으로는요.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해주지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1가구 1주택 월세가 과세됩니다.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어가면 아파트 특별공급 안 되고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시세, 즉 거래 금액이 9억 원을 넘어가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규제가 시작됩니다. 자, 11억 원 기준으로는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됐고요. 자, 시세 기준에 12억 원이 넘어가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됐습니다. 자, 시세 기준으로 15억 원이 넘어가면 부동산 중개보수 최고 요율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LTV가 불가능, 즉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크게 굉장히 많은 이슈예요. 가격대 기준으로는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받는 내용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릴 때도 누더기 법을 만들고 경기를 누를 때도 누더기 법을 만드는 것 같은, 그래서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려서 뭐 하나 알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데 또 딱히 어디에다 물어볼 곳도 시원치 않은 이러한 상황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부동산의 이런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컨설팅 영역, 이런 거 좀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국가주택 기준 완전 난리도 아닌데. 이런 거 질문도 많이 하실 텐데요. 카페 안에서도요. 뭐 질문하는구나. 네. 현실감 있게 바꿔줘야지. 그래요. 옛날에는 네. 더 심플했던 것 같아요. 6억. 옛날에는 9억, 6억이었다, 9억이었는데. 네. 딱 이렇게 하나 기준마다 정해놓고 바뀌니까. 네. 해주면 좋은데 이게 너무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적용을 받는지,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매매 금액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또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세제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서 사실 생각해보면 작은 플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출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출이 안 된다든지, 또는 주택연금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주택연금 신청이 안 된다든지, 또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부분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청약을 해서 당첨을 받았는데 강남의 24평 아파트는 괜찮겠지 해서 청약을 신청을 했는데 중도금 대출 금지. 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왜 이러냐면 그냥 네. 기재부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거든. 유능해서 일지 무능해서 일지. 네. 이 결국은 지금 이 다 기재부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세법을 이거는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출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보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보유한 형태에 따라서는 또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그걸 갖다가 묘수를 짜내서 숫자들이 이렇게 다 베리에이션을 넓혀놓은 거잖아요. 이게 다 원래 6자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15짜리 빼고 15는 갑툭 튀어내니까 15억 초가 대출 안 해주겠다. 이건 갑툭 튀어내. 맞아요. 족보 없는 놈이니까 이거는 족보 없는 놈이니까 빨리 없어져야 돼. 이거 호적에 파버려야 돼. 나 이거 저는 사실 이거 대책 나올 때 15억 초가 대출 금지 나왔을 때 역대 별별 수다하면서 제일 쇼킹했던 게 있어요. 이거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오래
법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지. 완전 얼마나 이 관의 힘이 센 나라인지 은행 니들은 그러니까. 나라가 이거 하라고 하면 다 알아서 기어라. 네, 음. 깽깽깽깽깽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 이 오래 기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뭐 9, 11, 10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면 12억으로 이번에 올라갔잖아요. 이게 원래 옛날에 3억, 6억, 9억 바뀌었던 게 지금 12억까지 올라간 거고 지금 나머지 9나 11억에 내려와 있는 이 애매한 애들 이런 애들 얘네도 다 12로 올려야죠. 왜냐하면 그죠.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한번 점프했으니까. 부동산 가격 왜 올라갔다? 집을 앉아서 뭐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지만 니들이 돈을 많이 찍었잖아. 그럼 통화량 늘리고 돈 많이 찍어내고 금리 낮추고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예? 같은 놈이야. 그렇죠. 아니 원인이 그래서 돈 많이 찍어내서 늘어난 거니까 당연히 이 세에 대한 이 과표도 12억, 15억 늘려서 올라간 거 반영하게끔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렇게 바리에이션이 넓어진 이유, 법 어떤 규제에 따라서 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유능해서 이유를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재부가 유능해서 이건 이래야 됩니다. 이유를 붙여가지고 결국 입법을 추진하는 대책을 요구하는 당정 등에 이렇게 이 정도는 가야 겁니다 해가지고 어떤 법률을 개정할 때 또는 뭐 회의에 붙일 때 만들어놓은 어떤 노력의 산물이잖아요. 그게 유능이면 유능이고 무능이면 무능이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그다음에 세금을 좀 일단 좀 뽑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니즈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 과열이 진정이 되고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가면 어떤 요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도 다시 좀 심플하게 정리되어가는 모양을 보이지 않겠냐.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부동산 경기 사실 그렇잖아요. 그 부동산 경기를 누를 때 적용했던 법률이 부동산 경기를 살릴 때 정반대 순서대로 적용이 되는 이런 식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경기를 나중에 또 살리게 되면 그때 가면 또 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나씩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뭔가 상담해 줄 수 있는 컨설팅 같은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전문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 상담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해들 하시거든요. 국세청 통화 해보시면 해보셔야 알아요. 해보셔야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알 수 있는데 통화가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 한나절 붙잡고 있으면 한 번 간신히 벨 연결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영역들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법과 제도가 이렇게 복잡하면 그 법과 복잡한 제도들을 설명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의 몫이 필요한 거고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 돈 많이 벌어서 그런 분야별로 전문가들한테 가서 교차 상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 양포 세무사도 나오고 다 포기하는 세무사들이 나오는 판에 장난 아니에요. 네,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